북한이 새로 만들었다는 방사포 차량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자,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어떤 무기이고 또 우리 군의 대응 태세는 어떤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군사 전문가들한테 북한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무기가 뭐냐, 우리 입장에서 골치 아픈 무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방사포를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북한 말로 하면 방사포, 우리 말로 하면 다연장 로켓인데 정확히 어떤 무기 체계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발사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발사관이 여러 개가 있고 이 발사관에서 로켓 포탄을 발사하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트럭 위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농업용 트랙터 뒤에다가 견인해서 쓰는 방사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240mm 방사포하고 170mm 자주포를 묶어서 보통 이제 사거리가 40km 이상이거든요. 구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40mm라는 건?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장사정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과거에 아마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판문점에서 그 북한 대표되는 사람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할 때 언급됐던 무기가 바로 이 240mm 방사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남한용,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체계라서 많이들 이제 골치 아픈 무기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이거를 요격하는 체계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언급하신 거는 240mm 방사포였는데 이번에 북한이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신형 240mm 방사포예요. 이게 구형과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되는 이 로켓 포탄에 유도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아마 추정키로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GPS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메이도우라 그래서 위성 항법 장치가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나스라는 위성 항법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을 로켓 포탄과 결합을 하고 거기에 조종 장치를 달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오차가 수십 미터였다 그러면 1, 2미터 몇 미터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이 쏴야 됐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240mm 방사포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뒤에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한두 발로도 중요한 목표물을 탁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무기가 될 거라고 정확도가 생각됩니다. 높아지고 그만큼 또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된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북한의 방사포가 구경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240mm에서 400mm, 600mm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거리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사거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240mm 방사포 기준으로 하면은 최대 사거리가 한 65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400mm나 600mm는 수도권을 넘어서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할 정도로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600mm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 수 거의 있어요? 계룡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사거리가 한 뭐 200~300km까지도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 유도 로켓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유도탄, 미사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은 좀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 유도 로켓은 뭐 GPS나 좀 저렴한 유도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사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뭐 꽝꽝 만들어내라 이런 생산 확대까지 지시를 했단 말이죠. 김 위원장이 무슨 전략 신무기도 아니고 이런 재래식 무기 현장에 가서 뭔가 좀 공을 들이는 모습,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이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보면요. 북한이 중국, 러시아보다 가지고 있는 포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는 북한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병과 관련된 논문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240mm 방사포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이 수명이 거의 다 해가고 있어요. 보통 이제 자동차도 30년, 40년 타면 폐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기존에 만들었던 240mm 방사포가 한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이제 신형으로 교체할 시기가 오긴 왔습니다. 이제 또 푸틴 방북 앞두고 약간 무기를 세이자라는 좀 그런 의도도 그런 측면도 있고 과거에 240mm 방사포를 또 해외에 수출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수출 상품으로 좀 키우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방사포를 쏘게 되면 우리는 요격할 수단 같은 건 있습니까?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9년을 목표로 군의 배치를 목표로 LAMD라 해서 이제
그런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LAMD요. 예. 이게 저고도 요격 체계 예, 말씀하시는 보통 거죠? 고도 10km 이하로 날아오는 이런 장사정 포탄이라든지 네. 미사일, 무인기, 항공기들을 요격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언돔 같은 걸 많이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좀 그와 유사한 무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2029년에 배치될 예정이잖아요. LAMD 예. 같은 경우는. 예. 그때까지는 사실상 요격할 수단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발사 원점을 예. 좀 미리 탐지해서 어떤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런 수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 북한 못지않게 이 다연장 로켓포에 있어서는 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 현재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 중인 게 천무라고 있는데 북한의 이번에 나온 24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천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으로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탄을 조립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포탄이 있고 이 포탄을 멀리 보내는 로켓 추진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합을 시켜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천무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아예 결합이 돼서 컨테이너에 이렇게 밀봉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장전이나 재장전이 굉장히 좀 쉽게 되죠. 네.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천무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출도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쟁에 대비하려면 뭐 철저한 준비 태세밖에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김대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